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요, 오늘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법원이 있죠. 이르면 내일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결과가 나올 텐데요. 3.1절 12만 탄핵 반대 집회 열기를 서초동으로 이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구속 취소하라! 저 안에 계시는 존경하는 판사분들께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이 자리 서울중앙지법 앞에 우리는 왜 왔습니까? 무너진 법을 찾아달라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나 봄은 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 첫 출발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르면 내일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구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결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늦어도 이번 주에 주말까지는 나오겠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게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건요, 6개월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기소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공판 준비 기일조차도 지금 다 끝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나온 것은 불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절차가 위법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장 신청 기간도 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하고 수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유죄이지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물며 체포 구속이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는 심지어 무죄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법원에 영장 받아가지고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니까, 제가 봤을 때 위법하게 구속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구속 취소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불법 구금이 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들, 처장, 차장, 그다음 부장검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3.1절 집회에 있었던 공수처 비판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영장 쇼핑에 대해서 거짓말로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영장 발부 권한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좌파 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공수처의 그 영장 청구 과정 등등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구속 취소로도 결론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저는 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수처에서의 어떤 영장 청구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동 공수처장이 상당히 그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좀 부실하게 국회 측에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등을 또 어떤 파견 나온 행정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만 그냥 밀어붙여서 그다음 네. 저는 압수수색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은 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뭐 그리고 지금 아마 검찰 측에서는 구속 취소를 해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최근에 있는 명태균 관련한 어떤 사건, 이것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당시에 우리가 뭐 국민 모두가 다 들었듯이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 뭐 녹음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구속 취소가 되어야 될 사유는 굉장히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그 영장의 어떤 시간적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조금 뭐 윤 대통령 측에 조금 유리한 정황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구금 논란, 또 1번 주제로 보셨던 선관위 논란도 있었고요.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승복할 것이냐, 과연 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남겼죠. 전한길 씨 3.1절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국가가 무너질 것이고 국민들이 두 조각 나서 분열이 될 것이며 불의한 대통령 인용을 심판한 그 재판관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영민 춘천지법검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판사보다 더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인용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전한길 씨,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 185석 입법부만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공수처를 장악했고 선관위를 장악했고 헌법재판소를 다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예측컨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칙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도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 되고 민주당 세상이 되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